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들어 지역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주청 설립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상황에서 대전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후보지에서도 사실상 제외가 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과학도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우주 경제 시대를 맞아 지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밭대 국방우주공학과 김건희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금호 책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지역 우주기업이죠. 솔탑의 사공영보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전남이 이제 발사체, 경남이 위성, 이제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일단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과 관련하거나 우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대전에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관들이 대전에 있고요. 그래서 위성 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대전에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네, 지난 6월이었죠. 그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서 국민적인 이제 축제 분위기가 조성됐었고 또 바로 오늘 오전 미국에서 국내 첫 달 탐사 궤도선인 다누리도 이제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에 맞춰서 그 우주 경제 시대를 열겠다 이런 큰 비전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주 경제 시대 하면 약간 생소한 용어인데 그 부시장님, 이석봉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개념 같은데 한번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우주 경제 시대 어떤 개념이고 또 의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일단 우주 산업이라고 얘기하듯이 그게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동안에 있어서는 우주는 정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는 정부에서 그 거대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그 이유는 그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올드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우주에 도전하는 민간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이스X죠. 오늘도 이제 다누리가 펠컨 9에 실려서 갔는데, 우주가 이제는 민간의 영역으로 오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펠컨 9, 스페이스X가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부의 영역이었던 이유는 그게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돈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기술의 발전이었냐면은 아시겠지만은 펠컨 9도 그렇지만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이제 재회수해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해냈고 그에 따라서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민간이 뛰어들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주 산업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우주 산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걸 뉴스페이스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올드 스페이스입니다.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뉴스페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올드 스페이스 중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뉴스페이스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주가 굉장히 고난도 기술인데 그 기술을 이제는 우리도 습득을 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 경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대전에서도 우주 경제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뭐 관련 기업에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뭐 해외에 수출한다든지 이런 거가 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될 수 있죠. 그 이제 크게 봐가지고 우주는 하나는 발사체와 하나는 탑재체 두 개로 연결됩니다. 네. 하나는 발사체란 건 아시겠지만 로켓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탑재체인데 탑재체는 위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위성이 우선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1999년도에 그 아리랑 1호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죠.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리랑 1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이라기보다도 TRW라는 회사의 기술이었는데 그 회사의 기술을 우리가 다 전수를 받아서 우리 기술을 만들어서 아리랑 2호가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위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기술을 많이 축적을 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세트라가이라고 있는 민간 기업도 나오면서 소형 위성 분야에선 또 세트라가이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주선하고 그 부품을 수출했다는 그런 보도가 그렇죠. 나오기도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위성 부품 기술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그래서 이제 위성 항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또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페리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또 청주에도 있는 스페이스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그 기업과 부품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그런 우주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우주 경제 시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법 개정하는 등 이제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념과 특징을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금호 연구원님 그 항우연에서 나오셨는데 또 누리호, 나로호 또 이제 다누리 그 개발의 이제 산실이죠. 그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우주 산업 클러스터 한번 그 개념하고 특징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우주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하기 전에 클러스터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클러스터라는 말이 있고요. 산업단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산업단지와 클러스터가 어떻게 좀 다르다고 생각 혹시 되시나요? 그 비슷한 의미 아닌가? 이제 모여 있다 그런 뜻 같은데. 예, 산업단지는 그런데 클러스터랑 약간 다른 개념이 클러스터는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실리콘밸리를 생각했을 때 거기서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이제 혁신까지 이제 산업단지는 단순히 이제 그렇죠. 제조의 개념인데 네네. 클러스터는 이제 혁신까지 같이 이루어져서 뭐 계속 발달이 되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할리우드 이런 것도 계속해서 창조적인 결과물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산업단지는 그런 창조적인 것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이 모여 있어서 많은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죠.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어떻게 보면 우주 기업들이 모여 있어서 그리고 거기서 혁신적인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벤처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아무튼 이제 뭐 우주 산업은 전 세계에는 이제 미국의 나사가 대표적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 관련 기술이 급속히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아무튼 정부 그 계획대로 잘 발달만 된다면 엄청난 이제 혁신도 이룰 수 있고 기술 발달을 이룰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교수님도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전문가신데 어떻습니까? 우주 산업 클러스터 아직은 좀 생소하잖아요. 이제 국내에는 없는 개념인데 어떻습니까? 좀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이제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기관과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는 해서 조성하는 지역을 클러스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정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 개념에서 이제는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는 전 세계 10위권 이내에 진입했는데 불구하고 그 우주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도 약 20위권 이하로 굉장히 이제 낮은 상태입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예. 그 세계 우주 시장의 약 1%를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발사체 분야는 60%, 그 우주 관측 분야가 55%, 그리고 이제 우주 탐사 분야가 56%로서 이런 수준에 불과하고 우주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가 이제 세트레가이나 이런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러스터를 육성을 통해서 앞서 황우연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이제 반드시 그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도 사실 좀 이제 늦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훨씬 더 빨리 좀 했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덕 특구가 있고 해서 대전도 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 유치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이제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우선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우선 부시장님, 그 대전이 다른 지역보다 탁월하게 좀 앞서 있다. 대전이 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최적지다.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진용을 갖출 수 있는 것 자체가 대전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우선 우리 사공정보 대표님 우주 기업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항우연에서 이금호 박사님 오셨죠. 대학교에서 김건희 교수님. 박사님 오셨죠. 한 지역에서 이런 패널을 구성할 수 있는 곳은 대전뿐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이게 그럼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말씀하셨지만은 아까 클러스를 얘기하실 때 그 우주소와 그러니까 연구소와 기업과 또 대학교 교육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는데 가령 일반 제조업이 많은 곳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냥 그 단순 반복 거기서 약간의 진화 그러지만은 이렇게 그 지식 집단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혁신이 일어나는데 대전은 바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ADD라든가 또 그 교육사라든가 이렇게 국방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돼 있고 그렇죠. 또 하나라든가 이런 또 방산업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전만큼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가진 곳은 없다. 그건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사공연보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사업하시면서 뭐 수도권도 있고 뭐 경남 또 이제 뭐 대전도 있고 한데 확실히 대전에서 사업하시기가 어떻게 괜찮으세요? 사실 특히 뭐 우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주도로 해서 뭐 1999년도에 첫 아리랑 1호 위성을 발사하고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대전에 위치해 있게 될 수밖에 네. 없었고 또 그 이유는 연구소가 항공우주연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천문연이라든지 또 전자통신연구원 등 우주 분야 연구소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 협력이라든지 기업 입장에서 지도를 받기도 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연구소가 저희의 또 수요처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은 인력 수급에도 용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마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집약형 기업들은 대부분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주 산업 클러스터 이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우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공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그리고 또 기술의 뒷받침 그리고 또 많은 또 설비라든지 장비에 대한 투자 또 그리고 기업 간의 협력이 엄청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전이 당연히 뭐 될 거라고 저희는 또 기대하고 있고 뭐 앞에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뭐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 희망 고문일 수도 있고 이제 좀 뼈아픈 얘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이제 중요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난주였었잖아요. 그 과방위 회의에서 이제 이종호 이제 과기부 장관이 그 발표를 했습니다. 조승래 이제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그 위성 특화 지구는 경남, 발사체 특화 지구는 전남으로 이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전은 사실상 제외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현재 상황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두 곳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우리는 추가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좀 알아봤습니다. 담당 국장이랑 통화를 좀 했고요. 담당 국장이 하는 얘기가 되게 아쉬운 얘기지만 두 지역은 일찍부터 준비를 했다. 네. 대전은 준비가 늦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할 틈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가진 장점이 있는데 지금 저도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오늘 이런 그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동안에 있어서는 사실 우주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좀 더 그걸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논의는 조금 아쉬웠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가 생긴 만큼 이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게 지역민들의 어떤 그 지지와 어떤 일치된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러한 것들을 유치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우주 경제에 있어서 대전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대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시장님 그 대안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제 위성 특화 지구, 발사체 특화 지구하고 다른 어떤 우주 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다른 게?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조승래 의원님의 어떤 발언 같은 경우에서 일부 소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조승래 의원님이 그때 이정호 장관님이랑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주가 삼축 체제로 가야 된다. 경남의 위성, 그다음에 전남의 로켓, 그렇게 대전의 그 미래 우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미래 우주의 방향이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전남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주 기술들을 갖고 그것을 좀 더 보다 싸게, 보다 또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미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는 연구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대전은 연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이쪽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미래 발사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유인 우주선 시대를 맞아야 되고요. 또 우주 통신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주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그러한 그 논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대전만큼 적절한 곳이 없기 때문에 대전을 한다 했을 때는 미래 우주 클러스터로서의 미래 우주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그런 삼축 체제로서 우리가 그 강점을 충분히 설득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같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나갈 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금호 연구원님, 항우연 지금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잖아요. 예. 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대전은 좀 안 될 수도 있다. 경남이나 어쩌면 전남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떠세요? 좀 연구원들 분위기는? 연구원들은 사실 그렇게 이제 많은 기술들이 추적된 대전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천이나 또 이제 전남으로 물론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그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이제 연구원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사기도 좀 이제 저하가 그렇죠. 되고요.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참 자기의 오랫동안 일했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녀 교육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많은 핸디캡들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한 이제 멀리 이제 떨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간상의 이제 어려움들 이제 길에서 이제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적어도 일본이나 인도를 이제 뛰어넘는 이제 우주 강국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효율성을 많이 이제 만들면은 그렇게 이제 더욱더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정부에서 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내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이 참 더 어려운 수준에 놓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방우주공학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국방이 이제 대전에 이제 국방 클러스터 지금 조성한다고 하고 우주 쪽하고도 이제 같이 하셨으니까 뭐 이제 항우연, 천문연 여러 기관하고 이제 협조를 많이 하셨을 텐데 관련 기업이나 연구원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발생한다면 네. 그 학계에서도 좀 불편한 점이 많지 않으실까요? 예, 그 연구원에서 저는 이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약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대덕특구에 그 계셨던 거네요. 대덕특구, 예. 한국기초과학이 대덕특구 내에 있는 항우연 네네. 옆에 있는 연구원이고요. 거기서 그 과학기술 위성에 탑재되는 광학계를 직접 가공을 하고
그걸 이제 조리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제가 가진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제 대학으로 작년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 우주 산업 자체는 그 앞으로 뭐 2040년이 되면 현재 3배 이상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네. 그 인력 특성 자체가 R&D 인력 비중이 그 자동차의 2.5배,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질의 인력이 5년간, 단연간 숙련이 돼야만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숙련된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전에는 그러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카이스트나 충남대, 한밭대, 한남대 이런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 대학들에서 지금 저희 국방우주공학과가 대전에 유일하게 선정된 이유는 이제 서울권에는 이제 연세대와 세종대학이 이제 선정되었습니다. 그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화종합연구소나 이쪽에 계신 이제 미래전략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그 서울권의 학생들을 대전에 유치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대전에 그러한 이제 인프라, 교육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나 그 인력 우주 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그 작년도 2021년 6월에 우주산업 전문 인력 양성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2,000명의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데 그 배출되는 인력은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방위산업청에서도 이제 우주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제 이번에 그 석박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주산업 클러스터 이제 이석봉 부시장님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관심이 좀 늦게 제기된 부분도 있고,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준비했다고 하시는데 이제 사실 선거 국면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역에서는 이제 우주청도 경남으로 지금 밀렸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또 경남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어서 대전시 행정이 좀 많이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비판 충분히 수용할 만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치면요. 왜 미국에서는 그 부자들이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왜 우주로 갔을까? 그 사람들은 왜 화성을 얘기할까? 이러한 우리들이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도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경제성에 도움이 될 거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주로 가겠다는 거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가겠다. 그래서 새로운 그 세상을 열어가겠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꿈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방법을 택한 게 그런 로켓이라든가 이런 건데,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대전이 우주 산업에 있어가지고 또 내지는 미래 그 과학 미래 기술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첨단 지역인데,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꿈을 우리 시민들이랑 같이 얼마나 꾸고 있는가? 아마 대전시가 가장 부족한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을 자랑하고 있지, 이 기술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게 뭐다, 이런 점들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형성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 우주 산업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는 대항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주가 대항해 시대를 새로 여는 겁니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차원의 좀 더 시각을 높여가지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우주산업 클러스터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경남이다 또 내지는 전남이다 얘기하지만 분명히 저희 그 대전이 될 거고요. 대전이 리드를 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도해 나갈 것인가, 리드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부시장님은 뭐 이제 대전시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동안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왜 대전이 그렇게 중요한 지역인데
당연히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안 한 건지 뭐 때문에 사실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준비가 부족한데요. 네. 그 부분은 근데 되게 죄송한데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그 뭐 이유는 좀 미루어 짐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점을 지금 보완하려고 좀 안타깝지만은 여튼 그런 점을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 이제 경남하고 전북 이제 전라도로 전남 네. 간 거에 대해서 이제 그쪽은 사실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했다. 그건 인정을 하시는 거죠, 사실. 저희도 몰랐는데 예. 과기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개가 끄덕거려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 이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너무 실패를 이제 전제를 두고 하는 말 같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도 이제 저희가 염두를 안 둘 수가 없는데 일단 사공연보 대표님 이제 우주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만약에 대전이 이제 탈락을 해서 이제 우려했던 대로 이제 그 언급된 지역으로 간다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는 건가요? 많은 고민이 됩니다, 사실. 그 이제 만약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면 그쪽 지역의 장비 시설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있는이 아마 부여가 될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그 클러스터 외에 있게 되면은 여러 측면에서의 또 배제되고 또 그 인프라를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별도의 사무실을 또 해당 지역에 운영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대전이나 수도권 근방에 있습니다. 네. 해당 기업들이 그렇게 옮겨가고자 했을 때 얻는 시너지라고 하면은 장비 시설 그 정도 인프라 이용밖에 없다는 게 또 문제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동안 저희가 대전 지역에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우주 관련 그 연구소들 4개 연구소와 패밀리 기업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기술 지도도 받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교와의 협력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버리고 가야 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그쪽 지역으로의 이전을 또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도 보면은 이제 여기 대전에 우주 분야 사업장을 갖고 있다가 해당 지역으로 옮겨간 대기업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 많은 직원들 이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탈은 뭐 이 우주 분야로도 오겠지만은 타 분야로도 아예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쌓아나왔던 어떤 구조가 무너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주 분야는 기업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협력 네트워크 체계가 다른 대전 지역에 있는 기업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과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실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 산업 클러스터 지정 자체는 저희가 고마운 일이나 그 지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뭔가 앞으로 가던 어떤 그 방향에서 여러 측면에 흔들림이 생기게 되고 고민이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금호 연구원님도 아까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의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지정이 될 경우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큰 이제 우려가 아무래도 인력 유출에 대한 문제 같아요.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은 그 분야만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뭐 자율주행차라던가 여러 전문 분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분야로도. 예. 인력 유출 우려가 나오는데 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뭐 물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항공우주 분야를 이제 항공우주 분야는 사실 종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자 부분도 필요하고 소재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을 강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옮겨야 된다. 실제로 우주청 얘기가 나오면서 과기부 공무원들로는 청을 구성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항공우주연구원의 많은 연구원들을 이제 우주청으로 같이 옮기겠다는 계획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들렸을 때 이제 연구원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 있는 뭐 블라인드 게시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많이 우려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는 성공을 시켰는데 왜 우리들 그렇게 귀향을 보냈느냐, 예,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분위기는 상당히 좀 술렁이고 있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려도 이제 많이 있다 이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시장님도 나오셨지만 이제 대전시에서도 그 3개 축으로 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대전에도 이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시장도 이제 관련 부서에 이제 최종 결정까지 최선을 좀 다해달라 하면서 경제수석하고도 얘기하셨고 며칠 전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와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네. 구체적인 좀 전략이 좀 있으십니까? 일단 시장님의 그러한 그 전방위적인 로비 내지는 그 어떠한 그 필요성, 설득 그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근거가 없는데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씀 이렇게 쭉 나누시고 그랬지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더군다나 조성래 의원처럼 이렇게 그 과방위에서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삼축 체제의 그 필요성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라든가 또 지방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해나가고 있고요. 그거에 맞는 특히 시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그 과기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과기부 차관이라든가 과기부 국장들을 다 만날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도 이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추진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도 좀 있고 이미 끝난 게임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있는데 이제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희망의 끈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시장님의 좀 정치력도 좀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 같고요. 네. 그 전략적으로도 많이 이제 공략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김건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은 누가 봐도 최적지잖아요. 이런 네. 부분을 좀 강조하면 안 될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략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전은 이제 미래 우주산업 특화지구로서의 전략을 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 천문연이나 그 기초과학 이런 기초 연구를 하는 부분은 전 세계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나사와 그 나사 JPL과 공동으로 이제 사운딩 로켓을 개발했는데 그 원천 기술들이 다 공유되고 그런 기술들이 저희 과학기술위성 3호에 적용돼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대전에 이제 정부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국제적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대전에 이제 기업이 새롭게 그 퍼스트 모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정부 출연기관에서 개발하고 그 기술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이 이제 그 시장을 도출해내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가 구성된다라면 상당히 이제 대전이 앞으로 그 국방 우주 클러스터의 어떤 퍼스트 무브 기관 그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업체 입장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공연구 대표님은 이제 솔탑은 주로 어떤 분야를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들은 이제 중대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상국이나 위성 활용 분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미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초소형 위성이라고 해서 수킬로에서 수십 킬로 정도의 이제 위성을 통한 서비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우리가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 위성 쪽은 중대형 위성을 하는 기업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발사체 또한 이제 대형 발사체 위주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소형이라든지 이러한 미래 선도적인 기술 개발이 중심이 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 연구소에서도 그러한 이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하고 학교에서도 그러한 분야를 포커스로 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걸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 혁신 그러한 분야 특히 이제 최근에는 위성 또 과거엔 한 개 큰 위성을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했다면 네. 지금은 작은 위성을
많이 만들어서 군집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큰 거 하나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작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양산의 개념으로 가는 게 이제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해당 그러한 혁신 기술은 연구소하고 또 학교하고 서로가 선순환 관계로서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 그 관점에서 미래 혁신 우주 클러스터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뭉뚱그려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하면 이제 뭐 발사체, 위성만 얘기하는데 이제 사공연구 대표님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그 초소형 위성 그런 네. 쪽으로도 이제 대전이 충분히 이제 특화해서 발달을 좀 시킬 수 있고 대전만 이제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올드 스페이스, 뉴 스페이스 이석봉 부시장님 말씀을 하셨었죠. 아무래도 이제 과학 전문 매체 오랫동안 운영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 전문성이 이제 아주 뛰어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언론에 계시다가 이제 제도권 들어가셔서 이제 정치인이 되셨잖아요. 정치인은 아닌데요. 아니신가요? 정치인은 네. 아닙니다. 시 이제 소속이 돼 네, 있으시죠? 네, 네. 정책, 제도적 지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요성을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 연구원들 특히 많이 하시잖아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구상을 좀 하고 계신가요? 구상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실태가 아닐까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나온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항우연 인력이 800명이거든요. 네. 나사 인력이 어느 정도 같으세요? 17,000명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작사라고 이제 그 일본의 그 우주청이 있는데 거기가 1,500명이고요. 네. 중국은 얼마일까요? 3만 명 넘지 않을까요? 30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력에 있어서 이렇게 양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예산도 한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예산이 저기 한 1조 정도가 됩니다. 네. 저 우주 관련해서. 네. 미국이 얼마냐면요, 그 한 60배가 됩니다. 62조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11배, 11배인 11조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라든가 뭐 이렇게 쭉 나가면서 그 프랑스, 러시아, 일본, 독일 이런 데가 다 4조에서 5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4-5배를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물적인,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의 규모가 이게 지금 다르거든요,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저기 그 대전에 계시고 또 우리나라의 항공도 그렇지만 항공우주가 그렇지만 특히 대전에 계신 분들의 어떠한 역량은 이건 정말 일당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실태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게 되면 우선은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랬지만은 우주에 대한 꿈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술을 갖고 뭘 할 거냐. 우리가 요번에 다누리를 발사해가지고 달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럴 텐데 앞으로는 이제 달 착륙선도 개발하고 그렇죠. 그럴 텐데 예, 예. 그럼 우리는 남들이 간 우주를 달을 왜 가냐?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또 뭐냐? 이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꿈들도 계속적으로 그 가공을 만들어 가면서 또 동시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과 지지가 절대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우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얼마 전에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누리호가 성공한 다음에 항우연을 가서 보고 싶다. 그리고 항우연 그 요번에 누리호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들이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그 참여를 해서 그걸 했는데 그 기업을 방문해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이런 그 우리가 그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우주를 바로 그 다른 사람들은 텔레비를 통해서 또는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문다치게 되면은 대전에 있는 시민들은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직접적으로 우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도 기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지금 시에 와서 좀 더 느끼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교수님은 이제 정부 출연 연구원에 계시다가 이제 네. 대학교로 옮기셔서 이제 인재 양성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많이 그런 제도적 또 그 정책적 지원 필요성 느끼실 텐데 대전시에도 좋고 정부에도 좋고 좀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시는 그런 지원책은 뭐가 좀 가장 필요하세요? 그
아무래도 시장이 형성되면 실질적으로 기업은 자연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주 산업 자체는 아직 저희가 리딩할 만한 그런 이제 단계가 아니고 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 대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을 투자한 만큼 그거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선뜻 나서서 뭔가를 우주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국방 우주 클러스터와 같이 그런 인프라 주성이나 기본적인 인프라와 그리고 정부에서 국책 과제로 KPS 사업이라든지 네. 그 정해도 소형 위성 사업, 군 사업 이런 대형 국책 사업에 그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 신기술을 습득하고 그거를 이제 내재화시켜서 기업이 앞으로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제2의 세트랙 아이와 같은 제3의 세트랙 아이와 같은 그런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제가 보기에는 대전시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 지원과 특히나 이제 부지나 그런 인프라 조성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부 출연기관에 있으면서 그 또 다른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를 대상으로 고객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하는 움직이지만 대학으로 오다 보니까 국립대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이 저희 과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그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원을 가고 하는데 상담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희 학과에는 대학원 과정이 없는데 직장인 대상의 평생교육 대학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사청에서는 우주 분야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인력 양성 사업에 이제 선정돼서 앞으로 학생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그러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나사 쪽에 같이 커뮤니티에 그 미래텍이라고 해서 1년에 연말에 매년 열리는데 네. 거기에서 보면 그 굉장히 다양한 모든 기업들이나 대학 기관에서 와서 발표를 하고 굉장히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그것처럼 거기서 느낀 게 이제 나사 쪽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부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 유치원 학생들부터 나사 프로젝트에는 거기에 홍보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지금 이제 그 달탐사 다누리의 발사에 대한 모형 전시를 하고 있고 그거를 부산에서도 와서 이렇게 보고 이런 것을 어제도 이제 TV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런 것처럼 대전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우주 산업에 대한 친근감이 있고 그러면서 시장이 창출되고 기업에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기관이나 이래서 핵심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시장님이 이제 과학 분야 전문가시고 이제 그쪽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자주 그렇게 좀 교류하시면서 부탁을 좀 하세요. 네. 그 사공영 부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시죠. 뉴스페이스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민간 기업이 이제 주도하는 이제 우주 산업인데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 지금보다는 많이 훨씬 좋아져야겠죠? 네, 많은 전환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페이스라 그러는 거는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고 또 산업적,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방향인데요. 이제 그 방향적인 측면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우리 환경에 맞는 단계가 또 필요하고요. 제가 바라볼 때 이제 우리 그 대전시 지자체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산하견관이 잘 갖춰져 있는 이제 이 곳을 구슬을 잘 꿰어가지고 서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 특히 이제 기업들이 뉴스페이스로 가기 위해서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수한 인력 공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경험하셨던 연구원분들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의 제도로는 그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우리 대전 지역에서 해당 연구원분들이 기업을 지원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네. 이런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또 한편을 바라보면 우리가 진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천, 부산 이런 경우에는 자체 그 위성을 발사하겠다. 근데 다른 뭐 큰 이유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걸 갖다가
또 올려서 경험해보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의 위성 발사는 실질적으로 지의 문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위성 발사라든지, 결국은 이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그 결과물을 누군가가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 모든 것들이 국책 사업 형태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국책 사업의 수행을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필요한 그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만드는 개념이고 기업이 참여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는 단계별로 필요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한꺼번에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정부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는 기업으로부터 사는 그 구조가 되어야 될 거고요.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페이스 X를 말씀하셨는데, 그 스페이스 X가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과거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나사가 직접 그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기 기획하고 있을 때는 1,000만 불로 해서 1회 우주 왕복을 한다라는 목표를 가졌는데, 네. 수십 년 후에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보니 4억 5천만 불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면서 서비스를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 인력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나사에서. 그 인력은 기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원가를 절감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그런 부분에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할 네,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뭐 네 분께 모두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지만 이제 시간상 부시장님께 좀 대표로 부탁드릴게요. 그 짧게 한 30초 안쪽으로 이것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시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대전이 우주산업 클러스터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아주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한 30초만. 그 부분 반드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자리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KBS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네. 걸 전제로 이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대전은 우주 관련 연구기관과 우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 또 60여 개의 우주 기업이 밀집한 과학 도시죠. 이런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육성 방안을 마련해서 우주 산업 선도하는 거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토론 준비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